여기는 화천입니다. 화천 DMZ 랠리 참가하려고 10월 16일 아침에 일찍 화천으로 갔죠. 화천 DMZ 랠리를 가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양평 그란폰도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양평 그란폰도를 완주할 수 있을까? 아니, 사실 메디오폰도 나갔으니까 그랬는데 생애 첫 대회였고 자신도 없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신반의가 들어서 그냥 아쉬울 것 같았어요. 양평 그란폰도 끝나면 완주를 하면 내가 완주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 때문에 다른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았고, 만약에 완주를 못했으면 완주를 못한 것 때문에 또 아쉬움이 남아서 이거 많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끝판에 급하게 화천 DMZ 랠리 참가 신청을 제 지인하고 같이 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랠리는 그란폰도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자전거 대회라는 거 말이죠. 그란폰도는 보통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로 나눠서 거리와 획고의 수준이 좀 다르죠. 근데 랠리는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처럼 이렇게 코스와 획고가 나누어지지 않고요, 단일 코스로 비교적 모든 사람이 완주할 수 있도록 약간은 쉬운 정도의 수준으로 열리는 대회가 랠리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화천 DMZ 랠리는 오래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참가하신 그런 대회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화천 DMZ 랠리는 우리가 평소에는 가보기 힘든 곳들을 가요. 뭔가 동네를 일부러 뺑뺑이를 돌리는 듯한 느낌인데? 평화의 댐도 가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민통선을 통과하는 코스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다들 이야기하시는 풍광과 경치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코스라고 들었습니다. 화천 DMZ 랠리 오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한 3,000명 넘게, 한 4,000명 선 정도 됐던 것 같은데, A, B, C, D 4조로 나뉘었고, 그게 이제 자기 평속이나 수준에 맞춰서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처음 참가하는 거니까 앞에 가신 분들 방해되지 않도록 D조에서 출발하기로 신청을 하고 맨 마지막에 출발을 했습니다. 객측이 시작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막 이제 달려나가세요. 기록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속도를 붙이기 시작하시죠. 근데 저는 기록과는 전혀 무관하게 타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열심히 다 보내드렸습니다. 처음 전략은 뭐였냐면 한 10km 정도까지 구간이 약 오르막이에요. 이때 너무 힘쓰지 않기로. 그리고 천역고개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가 약간의 어필이 나오는데 그 천역고개 입구까지는 30km, 32, 3km 이상의 속도는 내지 않고 가겠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날 날씨가 좀 흐렸거든요. 구름 많이 끼고. 그런데 그 구름이 산 사이에 내려앉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산 속에 뭔가 이렇게 신비한 기운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속도를 낮추고 관광 모드로, 투어 모드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빨리 가려고 애쓰지 않고 주변 풍광 보면서 앞사람 추월하지 않으려고 하고 추월하시는 분들 다 보내드리면서 여유있게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속도 내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오른쪽으로 딱 붙어서 먼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다 보내드렸죠. 화천 DMZ 랠리 참가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였냐면, 첫째는 완주죠. 항상 뭐 기록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완주가 목표였고, 두 번째 목표는
양평에서 다리에 쥐가 나서 막판에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쥐 나지 않고 건강하게 완주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화천 DMZ 랠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동부 7곡에 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지막 7번째 곡에 벚곡의 리버스에서 중간에 쥐가 또 났어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쥐 방지 대책을 좀 세우고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화천 DMZ 랠리 왔습니다. 목표는 쥐나지 않고 건강하게 완주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제 지인하고는 어필 올라가는 전략을 짰어요. 너무 열심히 올라가지 않기로. 저희는 숨을 고르고 수다를 떨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km 정도 달리고 나면 첫 번째 보급소가 나옵니다. 그 보급소가요, 첫 번째 어필 해산령 바로 앞에 있어요. 그 해산령 넘기 전에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세워놓으신 보급소 같았어요. 근데 보급소에 원래 15km였으니까 그렇게 보급을 크게 받아야 될 일은 없었고 또 보급소에서도 물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보급소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보급소 지나자마자 다리 건너면 바로 해산령이 시작을 합니다. 해산령은요, 오늘 DMZ 랠리의 큰 어필 2개 중에 첫 번째 고개가 해산령이거든요. 차가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 맛에 되게 오는 거. 그러니까요. 심리가 중요한데. 첫 번째 어필이 해산령이 있고요. 두 번째 어필이 한묵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천역 고개도 있고 뭐 낙타등도 있고 그런데 전체 길이가 73km 정도 돼요. 그리고 획고가 한 1100m 정도 되는 코스라서 길이가 길지도 않고 그렇게 높지도 않은 꽤 괜찮은 코스입니다. 왼쪽 클릿은 여전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안 들어가요. 아이고. 혹시 있던데요. 사실 해산령이 제일 높은데요. 해산령이 길고 이 해산령만 잘 넘으면 뭐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해산령은 스트라바 기준으로 보니까 한 7km 정도 나와요. 6.97km.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승 고도가 430m 정도 되고 평균 경사도가 6.2%. 오르막 카테고리가 2인. 멋지십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사람 될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쉬었다 가십시오. 똑같이 나오는 게. 숨을 고르고 수다를 떨면서 천천히. 길이가 긴 대신에 경사도가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경사도가 좀 낮아져서 쉴 수 있는 수월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령 어렵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할 수 있다. 대신 조금 길다는 거. 여기 한 7km 나오는데 저 생각에 7km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표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멋지다.
독도도에서 추월다 가면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파이팅. 그렇게 해서 오르다 보면 해산령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와, 멋져. 그럼 바로 맞이하는 게 첫 번째는 1차 계측 종료 지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산 터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냥 가실까요? 이 해산 터널이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고 최고 높은 곳에 있고 최고봉에 있고 그리고 가장 긴 최장 터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 터널 입구에 보면 네. 그게 써 있어요. 해산 터널은 해산령 정상의 최북단 최고봉 최장 터널 조금만 더 이렇게 가면 그 이차 써 고속도로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 해산 터널을 지나가게 돼요. 터널이요 굉장히 오래된 2차 고속도로. 터널, 굉장히 북쪽에 있는 터널 같은 느낌이었어요. 야, 보급소 오늘 너무 보급소 2개를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네. 근데 뭐 쟁반 들고 다니시는데? 중반요? 아, 지금 한 3분의 1쯤 왔네요. 3분의 1쯤 왔어요? 네. 그렇죠. 한 30km. 4분의 1 왔어요. 맞아요. 키로수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획득고도가 아직 반도 안 됐다는. 네, 파우저 먹었습니다. 아,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부치게 드세요. 부치게. 아, 안 오겠다. 눌러보시죠. 여기. 차례가 안 오겠다. 여기 눌러보시죠. 해산령 넘어서 해산령 터널 지나서 해산령 다운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해산령 다운힐 때 2가지에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군대 아저씨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다운힐이 아닌데요? 다운힐이 아닌데? 그러니까, 야, 여기 웃긴데 아주? 현재는 뭐냐면 다운힐이 계속해서 경사도 마이너스인 다운힐이 아니더라고요. 나 이제 안 속아 이제. 다운힐도 낙타등이 있다는 사실을 해산령 다운힐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거 하나 놀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풍이요 진짜 너무 멋지게 지고 있었어요. 군대 아저씨 저기 계셨네. 저기 예상치 못한 점. 그러니까 오늘 표지판 없이 찍으신다고. 아, 그랬어요? 중간에 또 우리 사진 찍어주시는 군대 아저씨 또 이게 뵙게 다운힐이- 돼서 사진도 찍고 이상한데 찍히고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요. 자전거 대회에서 남는 건 사진과 메달이라고 하는데 군대 아저씨가 찍어주시는 사진 너무 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리막이 다운힐이 아니겠죠? 해산령 다운힐 구간이 계측을 하지 않아요. 거기가 위험해서 빨리 내려오실까봐 천천히 내려오라고 아예 계측을 하지 않는 구간인데 내려가면서 알았어요. 왜 계측을 하지 않는지. 여기 속도 내서 빨리 내려가면 손해인 구간이더라고요. 천천히 알맞은 속도로 내려가면서 여기 이 대한민국 북단의 이 아름다운 산에 자연을 보면서 내려가는 그런 코스였어요. 내려가는데 10월 중순이니까 아직 수도권이나 남쪽은 단풍하고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춘천 위고 북쪽이니까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 정상에서부터 내려가는 이 다운힐의 단풍은 제가 여태까지 본 단풍 중에 가장 멋지고 예쁜 단풍들 중 하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단풍이 너무 예뻤어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멋진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면서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편집 거의 안 하고 다운힐은 한번 같이들 즐겨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 내려가는 속도나 이런 거 말고요. 단풍을 한번
같이 보면서 내려가면 어떨까 해서 편집을 최소화했습니다. 네. 해산령 다운힐의 단풍을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단풍을 보면서 해산령을 쭉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평화의 댐이에요. 네, 저는 평화의 댐 성금을 낸 세대거든요. 그리고 내 돈으로 지은 평화의 댐을 자전거 덕분에 처음 와서 봤습니다. 네, 평화의 댐 보니까 뭐 어이는 없었어요. 댐인데 수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냥 물막이 콘크리트, 그래서 아무 기능도 없는 댐을 보고 있자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구간까지 아직
그 미계측 구간이에요. 그래서 계측을 시작하는 구간, 그 미계측 구간은 1시간 이내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재보니까 여유가 뭐 본것 같아요. 가시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여유가 많지도 않아서 그래서 부지런히 갔습니다. 이 코스를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평화의댐 옆에 있는 평화의댐 터널을 지난 다음엔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민통선 지역 다 나와서 가고 있는데 아들 같은 군인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얼마나 재밌고 힘이 됐었는지요.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충성하고 있는, 또 국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런 봉사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자전거 타고 있거든요. 한묵령 가기 전에 짧지만 강한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짧지만 강한 그 고개 이름이 동촌제네요. 동촌제 고개를 넘습니다. 근데 한 10%에서 12% 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힘겹게들 다들 올라가고 계신데 이제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경찰차 그 마이크를 잡으시고 경찰관께서 화이팅을 외쳐주시는데 그것도 참 색다르고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편의점 드시고, 화이팅! 경찰 아저씨의 우리 경찰관의 화이팅 응원을 받으면서 넘는 자전거 대회. 이게 참 이런 거 아니면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촌제를 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고개인 한묵령이 시작이 됩니다. 한묵령 역시 올라가는 길이 단풍 때문에 참 예뻤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뭔가 이쁜 곳이 있군요. 또. 그러네요. 보급 천막이 보이네. 보급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쁜 곳이에요. 가시죠. 기억하시고 앞으로 네. 따르겠습니다. 갈수록 더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막대하지 않았는데 얘는 저한테 왜 그럴까요? 사실 제가 이날 기재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첫째는 왼쪽 클릿이 안 꽂혔습니다. 뒤에 뒷바퀴 그래, 거기서도 이렇게 해줘야지. 뒤 트레일러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끼익끼익하고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왜 소리가 나는지 짐작만 하고 정확한 원인을 이제 알 수가 없었죠.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자꾸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어요. 한묵령을 쭉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는 거기가 막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공사를 해서 이렇게 뻥 뚫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묵령 거의 마지막 부분쯤 차가 오네요. 오면 갑자기 고각의 경사가 보입니다. 저기? 이건 별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보는 순간 그냥 저기 끌바하면 되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긴 했는데 그 보는 순간은 저기 어떻게 올라가야지 하면서 가는 거죠. 한묵령이 한 7km 정도 돼요. 여기도 짧지는 않은 구간인데 평균 경사도가 한 4.5%, 한 5% 사이 돼요. 이게 처음 출발했을 때 경사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 거고 한묵령 이제 거의 끝에쯤 가게 되면 평균 한 10%에서 한 12, 13%가 쭉 이어지는 고각의 어필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코스를 다 거의 끝내고 또 7km의 한묵령 거의 다 올라와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보니까 일단 그 고각의 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정신적으로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끌바 하시는 분들 계속 나오시고 또 힘드시니까 끌바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15%. 한묵령 마지막에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못 오를 경사는 아니에요. 또 이게 또 그냥 열심히 페달링을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저 각에 저 경사도에 저 언덕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르막 카테고리 3인 고개라서 처음에 있었던 해산령보다는 약간 각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딱 힘들어질만 할 때 고각의 경사를 만나니까 이게 이제 자신과의 멘탈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만 넘으면 이제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미 지나왔던 코스를 다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고각인 곳에서만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최저 속도라도 오르면 됩니다. 이야, 센데. 바나나는 다 떨어졌고 아, 퍼즐 하나 더 드시고 진짜 너무하네. 씨. 사실은 멘탈 부여잡고 힘겹게 올라와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충족을 못하면 누구나 실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보급소가 없었다 이러면 그냥 사람들 올라와서 잠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물 마시고 파워젤 먹고 그리고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보급소가 있으니까 보급소가 없었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은 잘 갔을 거예요. 근데 보급소가 있으니까 기대들을 했을 텐데 그 기대에 부합을 못한 거죠.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 말고는. 예, 앞에 ABC조가 지나간 다음이어서 물량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초코파이, 바나나 이런 거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또 별거 아닌데 힘겹게 올라오고 또 좀 허기지고 했을 때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저는 괜찮았는데 오면서 파워젤도 먹고 그래서 근데 진짜 파워젤도 없고 아침도 굶고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는 보급소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급소 앞에서 너무나 실망하신 분들을 봐서 제 거를 나눠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보급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와서는 꼬린 지점까지 마지막 지점까지 내리막이고 또 양 내리막길이라서 신나게 달리면 되는 코스였어요. 한묵령 다운힐은 한번 신나게 내려가 보자. 그리고 그 전에 코스 파일 봤을 때 여기는 헤어핀 구간도 크지 않고 경사가 굉장히 센 코스도 다운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브레이킹 잘 하면서 내려오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꼬린 지점까지 한번 신나게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양평 그란폰도는 제가 실력도 미천하고 준비도 미흡했고 전략도 없었고 네 그랬던 대회였는데 그래도 두 번째라고 나름 코스 생각하고 어떻게 타면 될 거라고 나름의 계획도 짜고 이렇게 와서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리고 쥐 없이 고개 2개 넘었다는 것 때문에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또 충만했었거든요. 보급소의 아쉬움을 잊힐 정도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혼자 막 가고 있더라고요. 앞에 아무도 안 계시고 뒤에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루해지고 속도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쾌적하고 안락한 3인 탑승 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시는 속도를 보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외롭지는 않겠다. 같이 가면 재미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제가 실내를 무릅쓰고 뒤에 붙었습니다. 어느 정도 뒤에서 붙어가다가 처음엔 아예 이렇게 떨어져서 갔어요. 너무 붙어가면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뛰어서 갔는데 이렇게 가시는 분 앞에 속도 보니까 딱 좋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면
힘도 잘 세이브하고 힘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뒤에 붙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로테가 만약에 되면 저도 앞에서 끌으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뒤에서 붙어갔죠. 저보다 앞에 가신 지인분도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뒤에 붙고 좀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3인용 열차가 뒤에 한 6, 7명까지 이제 늘어났더라고요. 중간에 한 분, 또 여자 라이더 한 분 더 오시고 해서 한 7, 8명이 기차 하나 만들어서 홀인 지점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로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그 남자분이 말뚝으로 손들을 쓰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뒤에서 붙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딱 힘 떨어지고 속도 떨어지고 딱 그랬을 시점에 만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분들과 함께 마지막을 재미있게 탔던 것 같아요. 대회를 나와 보니까 이런 재미가 너무 이제 큰 거죠. 하천 DMZ 랠리 가보니까요, 뭐 보급이 미흡했다, 뭐 이날 날씨도 안 좋았다, 왜 메달도 없느냐, 메달 없더라고요. 메달도 없느냐,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있었긴 했는데, 근데 불만 있을 수 있죠. 저도 보급에 가서 실망을 했으니까. 그리고 날씨도 안 좋았고, 뭐 메달이 없는 것도 좀 아쉽기도 했고,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분들과 신나고 안전하게 긴 코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그 안에서 그거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화천 DMZ 랠리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령 다운힐의 단풍은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자동차를 갖고 단풍 구경 가는데 언제 이 최북단에 있는 지역에 이 자동차 공도 구간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넘으면서 내리막에서 단풍 구경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화천 DMZ 랠리, 가을의 화천 DMZ 랠리는 충분히 와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또 뭐 보급이 미흡하고 또 그런 게 있더라도 화천 DMZ 랠리 코스, 정말 힐링되는 코스, 기록이나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겁게 자전거를 다른 분들과 함께, 같은 취미를 가진 다른 분들과 함께 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내년에 DMZ 랠리 또 올 겁니다. 하천 DMZ 랠리 정말 좋았어요. 기록 뭐 이런 건 형편없고 오래 걸렸지만 지인과 함께 오손도손 얘기를 하며 호흡을 고르며 어필을 넘고 멋진 풍광을 감상하면서 또 신나고 즐겁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목적지에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하천 DMZ 랠리는 저에게 100점인 대회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년엔 다 함께 하천 DMZ 랠리에서 함께 자전거 타고 큰 어필 2개를 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했어요. 고맙습니다.